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드워드 호퍼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호퍼. 왜 요거를 기획하게 됐냐면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죠. 8월 달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호퍼 작품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획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을 좀 보면은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만 원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17,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아마 이제 기획하시면서 이제 몇 명 올까 이제 계획을 세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미술 관심 많으니까 한 20만 온다. 뭐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막 20만 온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산해 보면 30 34억입니다. 34억인데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거 휘트니스 미술관에서 요거 빌려오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받아도 안 남아. 남지도 않고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제 시나 아마 인제 국가로부터 돈을 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아니면 뭐 펀딩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시를 기획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요 정도 가격에 이제 하게 된 것 같긴 한데 호퍼가 미국 미술에서 되게 중요한 예술가예요. 그래서 작품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작품 가격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뭐 만들어 봐야. 하여튼 그래서 인제 뭐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 호퍼의 작품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가져오는 게 진짜 뭐 몇십 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이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8월 달까지 하니까 한번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기획하게 됐냐면 요 인제 전시를 가서 보시면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그림입니다. 이거 보면 뭔지 알겠어요? 그냥 그림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그래도 듣고 가야 17,000원이 아깝지 않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보니까 재밌는 전시가 몇 개 기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조금 제 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인제 구독자도 그렇고 많이 보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인제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퍼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미술가입니다. 미국 예술가다. 당시 생각해 보면 미술의 중심은 여기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죠. 유럽이고 서유럽이었고 당시 미국이 한참 막 뜨고 있을 때였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아직은 힘이 약했으니까 그래서 미국 미술은 조금 안 쳐졌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중심은 이제 유럽 중심이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조금 결이 그래서 좀 달라요. 유럽 미술이 있고 이제 미국 미술이 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유럽의 주류 미술은 뭐냐면 모더니즘 페인팅, 모더니즘 회화입니다. 뭐 많죠. 유명한 작품들. 뭐 고흐도 있고 모네도 있고 피카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모네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추상화를 거쳐서 이제 잭슨 폴로까지 오게 되는 요런 과정, 이 하나의 흐름을 모더니즘 회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시 비주류라고 할 만한 미술이 뭐였냐면 요런 거죠. 아르누보. 요거 뭐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요런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형태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막 그리잖아요. 이게 이 주류 미술 모더니즘 회화 쪽에서는 이제 몬드리안이랑 칸디스키 나오면서부터 이제 추상화가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형태를 그리는 걸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사실은 잭슨 폴록 그림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를 이제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아 이 잭슨 pollock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당시 예술가들이 이렇게 인제 가서 인제 어떤 형태를 그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리는 걸 되게 촌스럽게 생각을 했다. 근데 인제 그 호퍼의 그림을 보시면 인제 여전히 인제 사람들 형태들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모더니즘 회화의 주류, 추상화의 흐름, 주류의 흐름이 아니라 비주류의 흐름이라고 인제 보시면 됩니다. 주류와 비주류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더 드리면 어느 문화나 모든 분야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걸그룹. 뭐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걸그룹 하면 이렇게 막 예쁘고 막 꽃들이 있고 아름답고 뭐 소녀소녀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걸 만약에 주류라고 한다면 요 약간 그 비주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요즘 더 유명하긴 한데 어떤 걸그룹이잖아요. 근데 막 이거 보시면 막 대포로 막 빵빵 쏴제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조금 주류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주류와 비주류.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이제 정반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반합이다. 이게 뭐 철학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정이 나오면 그거의 안티테제로서 반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이게 결국은 합일의 형태로 간다. 뭐 요런 겁니다. 요즘 뉴진스라고 되게 인기 있는 걸그룹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제 기획하신 분이 해결 철학을 좀 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반합. 그러니까 어떤 너무 여성스러운 것만 추구하다가 이제 그거의 안티테제로 되게 이제 뭐 걸크러쉬 뭐 이런 게 이제 등장하고 그 유준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중간을 잘 이렇게 말하자면 중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문화에는 이제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우리 에드워드 호퍼 형님은 계속 추상화가 나온 이후에도 형태를 계속 그렸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비주류에 해당한다. 비주류 미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주류 미술 중에서 뭐냐면 특별히 이제 미국 미술입니다. 미국의 비주류. 그래서 미국 미술 중에서 뭐냐면 미국 사실주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사실주의가 사실적으로 잘 그려서 사실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를 이제 사실주의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화가가 이제 밀레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밀레의 만종 보시면 이 만종이 이제 그 일 끝날 때 치는 교회에서 종 쳐줬겠지. 그래서 이제 일 끝냈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종을 쳐주는 건데 오늘 하루 이제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민들의 삶을 이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미술을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실주의는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서민들을 이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퍼의 사실주의는 뭐냐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결이 다른데 미국의 사실주의 중에서 약간 미국의 외로움을 표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실주의 화가 중에서 다른 화가도 많아요. 조지 벨로우 같은 화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도 같은 뉴욕인데 되게 이제 좀 정신이 없죠. 뭔가 이렇게 사람도 되게 많고 에너지도 넘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뉴욕 복싱 경기 막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이제 미국을 표현했다면 호퍼는 굉장히 어떤 그 외로운 그런 느낌의 이제 미국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 출신이기 때문에 뉴욕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미국이 외롭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생각에 미국 하면은 막 이렇게 뭐 맨날 폭죽 터지고 있고 여기 막 하늘에 막 스파이더맨 날아다니고 저기 뭐야 밑으로 지하에 가면 막 닌자 거북이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되게 화려한 느낌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당시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요런 이제 쇼 같은 거 되게 많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미국의 외로움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영화로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혹시 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히스레저 나온 영화죠. 요거 이제 틀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틀어볼게요. 사실 애들이 보면 안 되는 영화긴 한데 하여튼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친구의 이제 방에 가서 이제 자기 친구의 방을 이렇게 보는 장면입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되게 이제 미국 시골에 가면 이제 쓸쓸함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도시랑 다르게. 그래서 이제 창밖을 보면서 이제 친구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봤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게 마지막 장면이 정말 쓸쓸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왜 쓸쓸하냐? 땅이 너무 넓습니다. 미국을 이제 가보시면 땅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이제 도시 같은 이제 대도시 말고 중부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좀 외롭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혼자 서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향락의 도시죠. 가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하여튼 이 향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차를 혼자 렌트해가지고 여기서 하루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이제 여기 요로 가면 이제 그랜드 캐년이 있거든요. 강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요세미티 있고 이렇게 해서 혼자 여행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막 이런 건데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쓸쓸합니다. 너무 땅이 넓어. 그래서 도시랑 다릅니다. 되게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풍경들.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도 먹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가히 최고가 아니겠는가. 미국 햄버거의 1등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인앤아웃 햄버거도 있고 제가 이제 가서 찍었던 이제 영상인데 이렇게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데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계속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도로랑 다릅니다. 이게 그냥 몇 시간 동안 이어져요. 하여튼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미국의 하여튼 외로움이라는 게 하여튼 존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호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이 외로움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술가가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퍼 형님 저화상 이렇게 있고 대표작이 이거예요. 나이트워크 그러니까 뭐 밤을 새는 사람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이너라는 식당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김밥 천국 비슷한 겁니다. 양복 입고 있어서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다이너 가면은 이제 그 가장 미국인들이 평범하게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거, 그런 거 팔고 커피 내주고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그 미국의 이제 전형적인 어떤 식당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밤을 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뉴욕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이제 이면에는 이렇게 외로운 모습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인데 이제 브루클린 일요일 아침 미국에 가시면 이런 풍경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사람이 없죠. 뭔가 이 쓸쓸함 그런 걸 되게 표현을 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 한번 보시면 요 그림들 이제 가시면 이제 전시회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쓸쓸하죠. 요 삐레 형님이 담배 딱 물고 되게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뉴욕은 아니고 그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제 어느 카페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로움, 군중 속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맨해튼 다리인데 요것도 표현을 되게 잘했죠. 뭐 쓸쓸한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요게 어디냐면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요겁니다. 이거 여기 다리 보이시죠? 이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3040은 다 알 텐데 이 무한도전에서 여기서 촬영을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다리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가서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맨하탄 다리를 표현한 건데 이것도 어딘가 모르게 이제 쓸쓸함이 묻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뉴욕에 가시면 이런 풍경이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천장들 이렇게 있고. 제 생각에 이제 이 호퍼를 대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밤에 어떤 요거 혹시 좀 이거 관음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호퍼는 대부분의 모델을 자기 와이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와이프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뉴욕 뭐 브루클린이나 아니면 뭐 그 뉴욕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가면 주거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풍경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그림이 전시 대표하는 그림으로 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을 걸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도시의 어떤 쓸쓸한 풍경 이것도 내부에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제 와이프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떤 뉴욕 내부 실내 풍경 뭔가 쓸쓸하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막 밑에 침 뱉나 하여튼 요런 이제 풍경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좀 쓸쓸함이 잘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인제 철길을 그린 건데 미국에 가시면 이 암트랙이라고 인제 여행이 있습니다. 대륙 횡단 열차가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요 암트랙 요렇게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인제 실제로 호퍼가 나중에 화가로 성공하고 나서 계속 여행을 계속 다녀요. 호퍼가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이제 미국의 모습들을 인제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많이 같은 데 중에 하나가 메인이라고 해요. 메인이 어디냐면 여기 뉴욕이고 여기가 인제 메인주.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죠. 랍스터가 쌉니다. 랍스터를 이제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메인주의 어떤 바닷가의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메인주의 어떤 그 해변가 풍경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고 호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아내입니다. 아내 조세핀 호퍼. 미인이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모델들을 다 자기 와이프를 썼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아마 이번에 왔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계속 인제 모델로 썼는데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호퍼는 키가 크고 조세핀이 키가 작았고 호퍼가 내성적이었다면 이제 조세핀은 약간 월가닥 스타일이었고 호퍼가 조용하다면 조세핀은 사교적이었고 이렇게 해서 사실 호퍼가 상당히 꼰대였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 호퍼랑 대화하는 것은 돌을 조용히 물가에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돌은 그래도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제 조세핀이 말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되게 이제 꼰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와이프를 모델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꼰대인 건 맞는데 그래도 조세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호퍼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바람 피웠다는 기록 전혀 없고 평생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핀만 여자 모델로 삼았고 그리고 계속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주를 가든 아니면 뭐 멕시코를 가든 서부를 가든 계속 이제 여행을 같이 다녔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휠체어를 막 질질 끌고 가서 조세핀을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조세핀도 뭐 예, 툴툴거리긴 해도 같이 이제 금술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핀 호퍼가 죽고 나서 몸이 절단된 느낌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슬퍼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꼰대인 건 맞지만 꼰대도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꼰대도 순정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둘이 되게 실제로는 사이가 하여튼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게 인제 아마 인제 조세핀이 호퍼가 죽고 나서 꿈에서 호퍼를 만나고 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쓴 노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호퍼한테 물어봤다. "내가 따라가길 원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인제 둘이 여행을 계속 다녔거든요. 차 타고 인제 뭐 동부고 서부고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 건데, 그래서 뭐 과다루페 주로 인제 남미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비행기보다는 인제 차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호퍼는 저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 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제 "이 작품들을 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난 남아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호퍼가 죽고 나서 딱 10개월 뒤인가 조세핀이 이제 죽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관계였던 거죠. 죽고 1년 만에 이제 거의 같은 해에 죽은 거니까. 그래서 10달 동안 이 호퍼의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작품들은 제가 알기로 그 위트니 뮤지엄, 지금 인제 서울시립미술관이랑 콜라보레이션 한 거죠. 그 위트니 뮤지엄으로 대부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미술가가 된 거죠. 화가가 된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게 어떤 시골의 어떤 쓸쓸함을 많이 그린 이제 호퍼였는데, 그래서 호퍼에 대해서 이해할 때 뭐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어떤 미국의 어떤 외로운 모습,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화려한 모습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외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인제 그림으로 남긴 화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